그럼 오늘 시장 흐름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3대 지수 모두 다 지수는 그냥 강보합 수준이었어요. 다우가 0.4 올랐고 S&P 0.3, 나스닥도 0.4 올랐습니다. 오늘은 경제 지표는 뭐가 없었어요. 뭐가 없었는데 이번 주에 되게 굵직굵직한 게 많습니다. 현지 시간으로 30일 5월 1일 FOMC 회의가 열립니다. 그죠? 그리고 이때 금리 동결은 다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관건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분명 매파로 돌아설 것인데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. 왜냐하면 우리 금요일날 발표됐던 PCE도 예상 상회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제롬 파월은 분명히 강한 메시지를 줄 텐데 이 수위에 대한 약간 이제 관망, 일단 이거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는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에 고용지표, 뭐 ADP, 그리고 뭐 정부에서 발표하는 고용보고서, 뭐 구인 이직 보고서 줄줄이 고용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약간 증시의 키워드 하나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. 근데 약간 이건 좀 스태그플레이션은 과하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일단 GDP는 예상을 하회하고 물가는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부분이 다시 좀 스태그에 대한 우려를 덜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보려면 이제 경제 지표들이 나와줘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보고서 특히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고용보고서 이번에 나올 것이고 실적들도 이번에는 애플, 아마존, AMD,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런 빅테크 기업들 나올 것이고 또 일라이 릴리, 모더나, 화이자 등 주요 제약 기업들 나올 거고 그리고 마스터카드, 스타벅스, 코카콜라, 맥도날드 등 소비를 또 알 수 있는 이들 기업들이 그래서 지금 뭐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떻고 저렇고 이게 되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것들이 많이 맞물리면서 일단 시장은 뭐 테슬라 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심리 자체가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확인을 하고 가자라는 어느 정도 좀 기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장 분위기는 이랬다. 시장 자체에 큰 이슈는 없었고 이번 주 주요 이슈에 대한 어떤 준비, 주요 종목들에 대한 뭐 종목으로 인한 투자 심리는 뭐 어느 정도 안정감, 뭐 요 정도로 오늘 장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런 상황에서 앞서 이제 우리 이번 주 일정들을 그냥 간단히 훑어봤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번 주 증시는 주식시장은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 주 주요 일정들이 많아요. 뭐 FOMC 회의, 4월 고용지표가 있고 이거 말고도 ISM에서 발표하는 것 그리고 S&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, 서비스업 PMI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 그리고 서비스업 경기를 알 수 있는 이 지표가 줄줄이 나올 텐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권호성 투자 전략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지난주에 자꾸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미국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은 없다.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 이코노미스트라고 같이 분석해본 결과 지금 미국 경제에서 뭐 경제가 침체로 가고 이런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뭐 고용지표 이런 것도 뭐 되게 중요한데 지속적으로 제조업이 회복되고 있는지 이게 이제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확인이 되고 그리고 고용 성장도 강하다라는 그 흐름이 또다시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는 덜어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는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. 옛날에는 지표 잘 나오면 이 금리에 대한 기대감을 희석시키면서 이게 약간 이게 악재야, 호재야 이랬는데 지금은 이 지표들이 잘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야 스태그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니까요. 잘 나와야 좋을 것 같고 잘 나올 것 같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번 주에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밖에 오늘 또 나왔던 이슈들 정리를 해볼 텐데 맥쿼리에서 여기는 컨설팅 업체이죠. 맥쿼리가. 맞죠? 아닌가? 맥쿼리 증권인가? 갑자기 왜 맹하네요. 맥쿼리에서 지금 인플레 상승 위험이 있다. 그래서 내년까지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아라는 또 분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.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좀 묻혔어요. 그죠? 이 맥쿼리의 경제학자
데이비드 도일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당초에는 이 12개월 근원 인플레이션이 올해 중반까지 2에서 2.5% 범위로 향할 것이라고들 기대를 했었지만 지금 물가 지표들을 봤을 때 더 이상은 이런 기대감이 유효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연준은 결국 인플레가 목표치 경로에 있다라는 게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고 근데 그게 내년까지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연준의 정책 변화가 있다면 지금 계속 동결이니까 이게 변화라면 인상 또는 인하인데 인하보다는 오히려 인상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진다라고 이건 되게 좀 안 좋은 얘기예요. 시장 입장에서는. 네, 뭐 이렇게 분석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연준은 완전한 매파로 좀 돌변할 것 같다라는 분석을 또 내놨습니다. 이것도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번 회의에서 그렇죠. 그리고 아직 시장에서는 올해 그래도 최소 한 번 정도 인하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맥쿼리는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어요.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이기도 합니다. 뭐 내년까지 인하가 없다라는 건 그리고 오히려 인상 얘기를 하는 데는 소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는 해석하진 않지만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정도는 또 저희가 알고 넘어가면 균형감을 찾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또 하나는 보잉 이야기입니다. 네, 보잉이 1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이제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. 유동성 확보 목적인데요. 이게 좀 대박이더라고요. 일단 2025년, 2026년 만기되는 회사채가 한 120억 달러 정도가 있나 봐요. 그러니까 만기 오기 전에 미리 좀 유동성 확보해서 이렇게 잘 운영하다가 만기 상환도 좀 하고 요럴 걸로 차환용이고 그야 미리 앞서서 좀 유동성도 확보를 하고 이런 측면에서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 건데 국제 심평사들이 보잉에 대한 신용 등급을 상당히 안 좋게 줬어요. 바로 정크분도 바로 윗 정도로 줄 정도로 안 좋기 때문에 이자율이 지금 높을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우리가 보잉이 그렇게 허접한 기업이 아니라는 건 다 알잖아요. 근데 보잉의 이 회사채 이자율이 10년 만기 채권 이자율이 6.53%로 나왔다고 합니다. 연. 그러니까 6에서 7%. 와, 저 이거 사고 싶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수요가 지금 발행 규모의 8배 정도까지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 소식 하나 이건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. 국제 유가는 조금 안정을 찾았습니다. 한 1.3% 하락을 했는데 가자지구의 휴전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. 미국의 블링켄 국무장관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이 휴전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죠. 그러면서 지금 미국과 사우디가 잠정 중단했던 또는 이런 합의들 서로 서로 조금 우호적으로 이렇게 가는 그거를 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, 팔레스타인 이쪽을 약간 좀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. 야, 우리 둘이 손잡는데 니들 빨리 화해해라. 이러면서 아마 이스라엘 쪽에서도 포로 교환이라던가 인질 석방이라던가 이러한 합의안을 냈고 이제 하마스에서 그걸 오케이가 되면 아마 휴전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는 우리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도 또 약간 맘 졸이고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씩 해결이 되는 그런 게 좀 보여서 이거는 또 긍정적인 뉴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거 증시에 있어서는 좋은 뉴스다.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